안녕하세요. 3월 23일 로봇공학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합니다. 예,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강의는 포워드, 백워드를 이제 배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3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테스트 스타트, 밑에 테스트 운전이라고 표시가 됐죠. 네, 테스트 스타트 이 키는 밑에 보이는 인터라키하고 동시에 누르면 완전 자동 모드가 아니고 세미 자동 모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프로그래밍한 그 잡 내용에는 NOP부터 중간에 이동 명령어, 컨트롤 명령어, 제어 명령어 쭉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입력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end가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대로 로봇이 끊임없이 세미 오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인터러키는 테스타트 키랑 같이 동시에 누르는 키이면서도 포워드 키, 로버트 키 동시에 눌렀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집니다. 한 예로 인터러키하고 인아웃의 출력 키를 같이 동시에 누르면 실질적으로는 인터러키하고 선택키를 누르면 강제로 내가 PLC에서 출력 내보내듯이 로봇에서도 출력을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키. 이 시프트 키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사용되어지는 키인데요. 여러 가지 그 키하고 동시에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 코드 좌표계죠, 모션 타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눌렀을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7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요 키에 대해서는 지금 7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7, 8, 9 하면 키의 설명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디파이 키인데요. 밑에 변경 키가 되어 있고, 인서트 키가 있고, 요거는 밑에 추가로 적혀 있고요. 딜리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 엔터는 엔터 키, 또 캔슬은 취소 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명령어를 내가 터치 판넬에 표현을 해 놓고 또한 로봇도 이동을 시켜놓고 이동시켜 놓은 그 자세를 추가할 경우에 이 인서트 키를 누름과 동시에 동글뱅이가 하나 보이죠? 이 동글뱅이에 램프가 켜집니다. 램프가 켜진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내가 새로운 위치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좀 잘못 등록했어. 축조자 키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좀 위치를 이동시켰어요. 변경시켰어요. 그 변경된 위치를 다시 등록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모디파이 키를 사용합니다. 이 모디파이 키도 누르면 램프가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변경된 위치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변경된 그 위치가 하다 보니까 지우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똑같이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변경시켜 놓은 그 위치가 삭제가 되어집니다. 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두세 번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실습으로 만지다 보면 아주 쉬운 거예요. 2학기 말 때가 되면 이 키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 워크를 보면서 이 키를 보지 않고 감각으로 누르는 그 실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캔슬키 설명하겠습니다. 캔슬키는 아까도 이 강의 때 잠깐 나왔는데 터치 판넬 내에서 캔슬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작을 잘못했을 때 그때 잘못했다라고 다이얼로그가 뜹니다. 거기에 캔슬이라는 다이얼로그가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캔슬 키를 누르면 먹고요. 거기서 안 누르고 실제 캔슬 키를 직접 누르면 이 키도 유효합니다. 8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수직키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잠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지금 녹화가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8페이지 쪽에 들어가면 수치키가 나오고 인폼 리스트가 나오고 모션 탭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키는 실적으로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 숫자가 필요할 경우에 0, 1, 2, 3, 4, 5, 6, 7, 8, 9 30을 누르고 싶을 땐 3하고 0을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점은 소수점. 그 다음에 요 하이픈 기호는 마이너스 또는 하이픈을 표현할 때 요 키를 사용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핸드폰 전화번호 누를 때하고 똑같습니다. 인폼 리스트도 아까 내 삭제 키, 추가 키, 변경 키처럼 램프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램프가 켜지면서 터치 판넬 내에 인폼 명령어의 일람이 쫙 표시가 됩니다. 종류별로 쫙 표시가 됩니다. 이걸 다시 누르면 램프는 꺼지면서 인폼 명령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인폼이 뭐냐? 이거는 뭐냐면 명령어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폼 로봇 전용 명령어가 인폼키인데요. 현재는 인폼 3까지 와 있습니다. 인폼 1, 2, 3, 인폼 3까지 와 있습니다. 인폼 명령어만 솔직히 그 강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인폼 명령어만 1학기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들 입장, 여러분들의 입장은 제가 설명해주고 제가 잡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정도의 레벨만 가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모션 타입인데요. 이 모션 타입은 뭐냐? 모션 타입이 뭐냐? 이 개념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요. 플레이백 시 자동 모드 때 매니플레이터 로봇 본체 보관 방법을 설정하는 키입니다. 보관 방법.
보관 방법이 뭐냐? 보관 방법이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MOVJ, MOVL, MOVC, MOVS, MOVJ, MOVL, MOVC, MOVCS. 즉, 요 모션 타입을 누를 때마다 보관 방법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변경이 되면 어딘가에 표시가 되게 되잖아요. 버퍼라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버퍼라인은 어디냐? 터치 판넬에 보면 메뉴 영역이 있고 메인 메뉴 영역이 있고 메뉴 영역이 있고 상태 표시 영역이 있고 범용 표시 영역이 있고 그 하단에 버퍼 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요 구간에 모션 타입이 선택할 때마다의 모션 타입이 나타납니다. 근데 MOVJ, MOVL, MOVC, MOVS가 뭐냐? 이 보관에 이게 뭐냐?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MOVJ는 Move Joint의 약어입니다. MOVL 요거는 직선 보관, 리니어입니다. MOVC 서클, 원호를 만들 때 이걸 사용합니다. MOVS 스플라인, 타원을 만들 때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MOVJ나 MOVL 많으면 MOVC, MOVS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9번째 가겠습니다. 다이렉트 오픈키하고 멀티 화면이 있는데요. 멀티 화면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이렉트 오픈키. 자, 요거는 상당히 이것도 편리한 키인데요. 내가 어느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굳이 가지 않고 해당되는 커서가 있으면 그 커서에 다이렉트 오픈키를 누르면 그 내용들이 표시가 됩니다. 예로서 잡 프로그램에서 쭉 있다 보면 뭐 점프 잡도 있고 모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컬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컬 커서가 컬 명령어 위에 있을 경우에 요 키를 누르면 컬 잡의 명령어도 전환이 됩니다. 컬 잡의 내용을 리스트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작업 명령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고 있는 조건 파일들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출력 명령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넘버 1번에 커서가 있을 경우에 다이렉트 오픈키를 누르면 그 해당되는 입력에 관련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신호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 출력일 경우에는 출력이 나가고 있다 안 나가고 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펜던트에 있는 키의 설명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화면 표시 설명이 있는데요. 앞전에 에어리어 키가 있을 거예요. 에어리어 키. 한번 가볼까요? 에어리어 영역 키 여기 있네요. 자, 요 키가 어디 있냐 하면 요 키에 해당됩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요 키에 해당됩니다. 영역 키. 저 키를 누르면 이 터치 판넬 내에 영역이 있는데요. 메뉴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메뉴 영역이 있고 스테이터스 영역이 있고 범용 표시 영역이 있고 휴먼 인터페이스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에어리어 키를 누르면 메인 메뉴 영역에서
범용으로 갈 수 있고 또 누르면 메인 메뉴 영역을 갈 수 있고 또 누르면 메인 메뉴 영역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표시 설명이 30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자, 이 화면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메뉴 영역이죠. 이 부분은 메인 메뉴 영역이죠. 요 가운데는 범용 표시 영역이죠. 이 부분은 상태 표시 영역이죠. 요 밑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영역이죠. 자, 이 화면에는 로봇의 용도가 아크웰드, 아크용적 용도입니다. 그래서 잡이 있고, 아크웰딩이 있고, 베리어블이 있고, 인아웃이 있고, 로봇이 있고,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크웰딩 용도가 아니고 스포트 웰딩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변함이 없고요. 요거만 스포트 웰딩으로 바뀝니다. 핸들링 용도다 하면 요 부분이 핸들링으로 바뀝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잡, 변수, 인아웃, 로봇 시스템 인포메이션이 뭐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잡이면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등록, 편집, 열람 등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변수 영역, 프로그램의 진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환경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여기서 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펜던트 뒤에 있는 SD 메모리나 뭐 USB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변수들, 뭐 피변수, 어, 인테저, 바이너리 그런 부분들을 환경에 맞게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아웃, 로봇은 혼자 단독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주변 기기와 인터페이싱 하죠. 거기에 대한 주변 기기와의 통신 상태를 표시하고 외부로 출력하는 신호를 제어할 수 있고 외부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상태 이상 발생 시 조치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알람, 모니터링 타임, 버전 등을 열람할 수 있는 키입니다. 또 안전 모드, 세큐리티 모드, 보안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요? 요 화면으로 오는 거는요. 이쪽 화면에서 하단 좌측에 보면 까맣게 표시가 됩니다. 하얀 거는 갈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으로 까맣게 반전돼 있다는 요 키를 누르면 요 상태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이 화면에서는 오른쪽 키를 누르면 없다는 얘기에 더 이상 내용들이. 근데 왼쪽을 누르면 왼쪽 검정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여기서 다시 오른쪽 화면 누르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익스터널 메모리, 자료의 저장 및 덮어쓰기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익스터널 메모리, 외부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펜던트 뒷면에 보면 SD카드와 USB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또 있지요? YRC1000 컨트롤러의 CPU 보드 쪽에 USB 메모리와 SD 메모리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즉, 거기에 있는 슬롯에 현재 로봇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고 로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파라미터 로봇의 상세 기능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투들이죠. 파라미터들. 그다음에 셋업 컨트롤러의 로봇의 기능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셋업 펜던트 화면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한 예로서 이렇게 지금 이 폰트들이 있죠. 폰트들을 크게 작게 또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네 번째 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는 어느 부분이냐면 로봇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지요? 그 중에 맨 왼쪽 1 하고 로봇이 표현되어 있는 거. 만약에 2번 로봇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2 하고 로봇 표시가 바뀝니다. 그거에 표시가 가능한 그림들은 밑에 있습니다. 1번부터 8번 8대의 로봇을 여기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뭐냐? 1번부터 8 밑에 캐터필러 같이 탱크의 캐터필러 같이 있는 거 베이스 축입니다. 베이스 축 8개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1번하고 버튼 같은 게 눌려져 있죠? 그리고 24가 표시되어 있죠? 1개부터 24개까지의 스테이션을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떻게 표시하느냐? 요거는 로봇 셋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야만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순수하게 로봇 한 마리가 있으면 당연히 한 마리만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605호실에 로봇이 있는데요. 거기에 협조 제어 로봇이 있습니다. 협조 제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2마리가 협조 제어를 하는데요. 1번 로봇, 2번 로봇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설명까지만 하겠습니다. 5번째 페이지. 자, 요 로봇가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링크 좌표계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링크 좌표계. 만약에 여기에 그림이 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면 직교 좌표계란 얘기입니다. 요 표시로 나타나 있다 할 때 툴 좌표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좌표계, U자가 들어가 있는 요 좌표계가 만약 표시가 되어 있다 여기에 그러면 사용자 좌표계가 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키는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키 설명에서 코드 좌표계라고 키가 있었죠? 요 키를 누를 때마다 순서대로 바뀝니다.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링크 좌표계, 직교 좌표계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근데 링크 좌표계가 뭐고 직교 좌표계가 뭐고 구출 좌표계가 뭐고 유료 좌표계가 뭐냐? 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 핸드폰에 그 충전 표시라든지 안테나 표시 같이 생겨 있는 게 있죠? 지금은 L이라고 표시가 되죠. low. 만약 2개가 표시가 되면 녹색에 2개가 표시가 M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녹색 표시가 3개가 다 표시가 되면 H라고 표시가 됩니다. 즉 하나일 때는 저속, 2개가 표시될 때는 중속, 3개가 표시될 때는 고속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언제냐? 수동 속도, 즉 티치 모드에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축 조작 키 사이에
패스트, 슬로우가 있습니다. 패스트 키를 현재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고속 동작 표시에서 슬로우 키를 한 번 누르면 이 표시로 전환이 됩니다. 즉 고속 동작이냐 중속 동작이냐 저속 동작이냐. 근데 저속 동작에서 수동 속도 매뉴얼 스피드를 슬로우를 누르면 인칭 동작으로 변환합니다. I라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녹색 등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 원 펄스씩 이 축키를 누를 때 원 펄스씩 이동을 합니다.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대충 봐서는 안 보입니다. 네. 정밀하게 티칭을 할 때 요 인칭해 놓고 합니다. 7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보안 모드입니다. 자, 13키가 하나일 때 조작 모드, 2개일 때 편집 모드, 3개일 때 관리 모드. 이거 조금 표시가 들겠네요. 원래 3개여야 됩니다. 여기 3개 있는 것처럼. 자, 조작 모드는 뭐냐 하면 순수하게 조작만 가능할 때예요. 편집이나 관리가 안 되는 그 모드예요.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 조작도 가능하면서 편집까지 가능한 모드가 되고요. 관리 모드는 쉽게 예를 든다면 데이터의 세이브, 로드가 가능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3개의 모드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안전 모드라든지 원타임 관리 모드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사이클 상태인데요. 로봇의 운영 상태를 표시하는 거예요. 스텝이냐 사이클이냐 오토가 있냐. 스텝은 뭐냐 하면 이동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동 명령 하나씩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플레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이 있죠. 녹색 상단에 녹색 원 버튼. 그걸 한번 누르면 스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 스텝만 가겠다는 얘기예요. 5개 스텝을 다 하고 싶다고 다 가보고 싶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 5번 눌러야 한다는 얘기죠. 사이클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잡 프로그램에 NOP부터 END까지 한 사이클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연속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원 사이클이 아니고 무한 궤적으로 로봇을 돌리겠다는 요게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제 보는 그 영역입니다. 그다음 자 요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느 거하고 밑에하고 어느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죠? 정지 중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요 표시가 나고요. 홀드 중일 땐 요 표시, 비상정지 중일 때 요 표시, 알람 찍을 때 요 표시, 동작 찍을 때 요 표시입니다. 자, 비상정지 중일 경우에는 예로서 언제 이러한 표시가 여기에 나타날까요? 프로그램 펜던트의 비상정지를 눌렀을 때나 와이어 시천 컨트롤러에도 비상정지가 있죠? 그 키가 눌러져 있을 때 이 표시가 나타납니다. 상태 표시 영역의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때 이 표시가 납니다. 이 표시가 바뀝니다. 이 표시는 어떻게 바뀌냐? 프레임 펜더드 상단의 왼 좌측에 보면 모드 키가 있죠? 티치 모드에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플레이 모드에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리모트 모드에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요게 그림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로 갑니다. 자,
상태 표시 영역에서 메인 메뉴 영역으로 왔습니다. 메인 메뉴 영역으로 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모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잡을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표시가 됩니다. 자, 6개가 표시가 되는데 현재 열쇠가 3개죠. 매니지먼트 모드, 관리 모드이기 때문에 6개가 쭉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오퍼레이션 모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잡과 셀렉트 잡만 나올 겁니다. 열쇠 모양이 2개일 경우에는 편집 모드, 아마 크리에이트 모드, 크리에이트 뉴 잡 모드까지 요 3개 키만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잡이 뭐고, 셀렉트 잡이 뭐고, 크리에이트 뉴 잡이 뭐고, 마스터 잡이 뭐고, 잡 캐패시티가 뭐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뭐냐? 그 설명 옆에 써 있습니다. 잡은 잡의 잡키를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잡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셀렉트 잡은 키를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잡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에이트 뉴 잡은 뭐냐면 내가 신규 잡을 만들 때 요 키를 눌러야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 잡은 뭐냐? 마스터 잡의 설정, 해제, 호출을 실행합니다. 즉 마스터 잡은 1개 잡이 있든 10개 잡이 있든 100개 잡이 있든 1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잡들은 다 서브 잡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잡 캐패시타 현재 저장되어 있는 잡의 용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은 뭐냐? 아까 전에 여기서 사이클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양을 조금 공부를 좀 했는데요. 23일 3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로봇을 만지기 위한 키들의 설명을 좀 했고요. 터치 판넬의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11장까지 왔는데요. 12장부터 30장까지 가야 됩니다. 예, 힘들더라도 요거는 필히 건너야 할 강의입니다. 자, 오늘까지 수업에 듣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과제물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꼭 LMS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 강의를 자료와 함께 꼭 보고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 전환 중지합니다. 고생들 많았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상입니다.